이슈를 더하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슈를 더하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네. 또 선물이 있습니다. 아.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샵 2034로 저희 모습입니다. 특히 지영 씨 만들어 놓은 포즈 있잖아요. 이 포즈. 이 포즈. 놀래서 이 포즈. 네, 찍어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더하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현대차 얘기가 나왔군요. 현대차 UAM 2028년 상용화 목표 UAM 시대 성금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28년까지 상용화 목표를 갖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요 18일 날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현대차랑 이제 그 하늘 나르는 차를 만들겠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제가 관심이 네. 많습니다. 제가 또 기계공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공대생입니다. 제 친구들 현대차 많이 있습니다. 공대 오빠? 네, 공대 오빠인데 네, 경제를 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어쨌든 2028년까지 상용화 네.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 목표는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도 여기서 목표 하나 걸게요. 저도 2028년까지 100억을 모을게요. 그런 느낌입니까? 2028년까지 결혼을 하시는 건 어때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 현대차 와서까지 제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기 와서까지.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네. 얼굴론 한번 갔다 와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굴 많이 빨개지시네. 죄송합니다. 일을 하지 마시고. 하늘 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날아가겠는데. 뚜껑 열릴 것 같아서 뚜껑 지금. 날아갑니다. 네. 자, 문자가 농담이고 롤스로이스랑 현대차가 합작으로 네. 뭘 만든다 하니까 저는 믿음이 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를 믿는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를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볼 살짝 때는. 그쪽도 네.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고 에어쇼를 하게 되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론칭쇼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컨셉트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같이 할 사람 붙어라.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독일의 릴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기업들이 먼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부산 국제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조비가 공개를 했어요. 네. 무인 공개를 했는데 근데 제가 2028년 현대차보다 조비 쪽을 좀 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그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조비가 어떤 식의 모형을 공개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네. 우리가 기존에는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어느 순간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의 어떤 시초 역할을 한 게 애플에 잡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근데 그래서 애플에서 아이폰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아이폰 그 스마트폰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잡혔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2024년도에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모형이 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후발 업체들이 계속 따라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갔으면 네, 좋겠는데. 좋겠는데 네. 아마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수소차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땅으로 가는 건 여태껏 잘했지만 하늘로 가는 건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도 됩니다. 빨리 따라가면 돼요. 1등, 2등 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비가 2024년도에 어느 정도 그 성공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뭐 이게 된다라기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시속 320km에 한 번 충전에 240km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시속 300km 이상 속도가 나오는 게 릴리움이라는 회사하고 조비라는 회사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UAM을 한다라고 말한 회사가 한 300군데가 넘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요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네. 1.6kg당 4달러입니다. 1.6kg당 4달러예요. 4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한 4,800원 정도? 그래요. 그 택시랑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 정도 비슷하게 아주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그럼 그러거든요. 탈만한데요? 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안전을 위험 부담 있죠. 담보를 하고 타야 되기 보험은 때문에 들고 타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안정화되면 탈 겁니다. 그냥 먼저 타세요. 저는 안정화되면 탈 겁니다. 이야, 네. 저 먼저 이제 보내시네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있어서? 그런 걸로 네.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타볼게요, 그럼. 네, 알겠어요. 지영 씨 먼저 타는 네. 걸로 하면서 네. 가시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네. 우리가 전기차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있는데 수소차도 먼 일인데 지금 하늘 나는 자동차는 더 먼 일 같거든요, 매니저님. 그래요. 앞으로 뭔가 전망이라든지 정책적인 이슈도 후광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던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그 옛날에 저 항시지만 항해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항해 법칙? 기술력이 반도체가 네. 2년이면 계속 빠르게 진화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저는 현대차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미국에서 5월달에 그 폭스바겐을 이겼더라고요. 네. 그게 아이오닉 5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요번에 그 영국 판버에서 에어쇼를 좀 보였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이제 드론 쪽을 이제 겸비한 부분에 수직 그 전기 이착륙기인데 이걸 갖다 나는 전기차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기차에서 조금 변형해서 나는 것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기술력이 상당히 그 전기차도 우리가 그 배터리 부분이 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자율적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제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면 항상 선반영된다고 이렇게 볼 때 최근에 이제 그 이런 그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그 현대차가 판벌에서 보여줬다는 부분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그 미국의 대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발전이 된다는 거고 중국도 벌써 이제 이런 그 기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이제 기체 부분은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봐요. 드론을 네. 보면은요. 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앞으로의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선행한다면은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에 가장 먼저 이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항공과 접목된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최근 베셀, 휴니드 이런 종목군들이 그 주가적인 특성상 반영이 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가 네. 정부 차원에서 또 네.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40년까지 10배 전망한다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요거 좀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0배를 갖다 전망했다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국토부가. 그래요? 네. 그 민간인은 이제 뻥을 좀 튀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감히 10배를 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예,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또 시대가 국토부에서 되겠군요. 이제 근데 이게 특히 우리가 이제 항공법하고 드론법하고는 틀려요. 네. 항공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수표 전기 수직 이착륙기는 이게 이제 관계 규정을 안 바꾸고 항공법을 적용해야 돼요. 네. 좀 그러면 그거를 날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규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감하게 규제 철폐를 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주 특례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이제 정부의 방침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하늘로 나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강화시키고 또 기술이 그렇게 발전된 것을 아마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10배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화 법안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림 보시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공 택시라는데 네. 그럼 저 안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택시니까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조그만데? 1인 1인용이나 지금은 한 2명 타고 있어요. 근데 두 명, 내주 4명까지 조종사랑. 하고 많이 시험을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UAM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실현한 한계가 서서히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럼 다만 이제 관계 법령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기체를 만들긴 쉬워도 하늘에서 어떤 교통복귀를 만드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항공법하고 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정립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앵커님이 바로 이제 드론 슈퍼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네.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아니 세 분에서 지금 합심해서 저를 태우시겠다. 제가 4,000원 지원하겠습니다. 기본 요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그냥 비행기처럼 이렇게 자동차만 띄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통신사하고도 맞아요. 빼놓을 수 없는 네네. 또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도 30만을 개편을 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팀장님 어떻게 지금 바라보십니까? 근데 정권 초기가 되면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 나옵니까? 규제 해제, 아. 규제 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래요? 대봐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대봐야 하는 네. 거예요. 아, 그럼 대봐야 한 하는 5년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되길 바라야죠. 통신법을 바꾸기가 네. 그럼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결국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항상 이게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에 있던 분이 여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아, 여에 있던 분이 또 그러니까요. 다른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비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실내로 통신기기 겸업 승인 제도라고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는 것도 2020년도에 상정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결국 대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이전에 어쨌든 이 UAM이 하늘을 날게 되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기지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 그 유엔끼리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할 때 결국 5G인지 6G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6G. 네. 어쨌든 6G 이제 하늘에서 쏜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6G 이전에 5G를 봐야 되는데 5G가 단점이 가시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5G 특화망이라는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음 5G라는 사업인데 오. 이게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LG 그 CNS라든지 지금 기업들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가시거리가 짧다 보니까 한 지역에 제한을 시켜서 이제 5G의 특화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 아니면 뭐 강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강남 내에서만 이음 5G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마 통신사들 수익성도 괜찮아질 거라 봐지는데 지금 KT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갔네요. 근데 주가는 뭐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 네. 다른 걸 많이 하니까. 아. 그리고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네, 수익이 네.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S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네.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걸 좀 많이 벌어야 머니 되는데 해도 머니죠. 네. 시장에서 이걸 예. 만족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맞아요. 궁금한 게 어떤 주식에 그러니까 투자하냐는 어떤 거 사야 건데 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UAM 관련주로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말고 통신주도 약간 솔깃한데요. 매니저님 오늘 관련주 탑픽은 통신주는 아니죠? 예, 뭐 일단 그 통신 업종의 그 서비스 부분이 아마 이거 그 관련해서 들어온 그 수직 비행이 있죠. UAM한 한 75% 차지해요. 그러니까 네.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것은 이제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빌딩이라든가 그 최근 이제 어떤 강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그 SK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5G 할 때도 정부가 막 할당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안 하려고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LTE 쪽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이제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지나서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뭐 아까 그 말씀하신 5G 중계기라든가 또는 스몰셀 관련 기지국 관련 부분도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SK텔레콤도 지금 이게 보니까 나르는 건데 기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율주행 같이 전반적인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탑픽은요? 지금 흐름을 볼 때 특례법을 좀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5G나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종목 보시는 이유 좀 들어볼게요. 바로 수직 이착륙입니다. 네. 그 현대차가 그 만들었던 부분이 그 현재 수직 그 이착륙 부분에 대해서 기체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국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보니까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 다 나온 얘기지만 규제 법안 그 특례 부분이 나온다면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게고요. 수직 이착륙 기체 기반의 그 UAM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상용화나 이런 부분에 그 시간이 걸리지만 제주도에서 해보고 네. 성산 쪽에서도 지금 뭐 정부 관계자가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있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우주항공 쪽의 그 원소재 부분을 갖다가 나사 쪽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페이스X나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좀 그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시장에 그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아주 이름이 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오셨는데 네. 팀장님은 짧은 거 2음절짜리 들고 네. 오셨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베셀 그런 아닐까? 아니잖아요. 베셀이요. 베셀, 네. 너무 식상합니다. 저도 알 정도인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이게 일단은 그 UAM 관련돼서 얘기 나오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내 최초로 초경량 항공기인 KLA-100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 그냥 집어치우고요. 네. 어떤 얘기 나오게 되면은 네. 주가가 가장 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네. 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베셀하고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 요 하나 두 더 종목이 주십니까? 또 1% 원데 죄송해요. 그 베셀만 할게요. 네. 베셀이 네. 이 UAM 얘기 나왔을 때 주가 가장 강력하게 갔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주가를 강력하게 했던 배세를 전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배세를 네, 관심주로 배세를 꼽아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다하다 두 번째 또 이슈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슈를 다하다 두 번째 이슈는요. 테슬라 ASML 실적 발표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ASML이 실적 발표가 20일 날 네, 이제 발표합니다. 오늘 납니다. 오늘 났습니다. 났어요? 네네. 네, 전년 대비 35%까지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당장 2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앞으로 네. 가이던스가 좀 별로더라고요. 자, 네. 테슬라는 근데 또 네. 10월 달에 보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랑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네. 원래는 내년쯤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10월로 빨리 땡겼거든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슈까지 걸려 있는데 테슬라랑 네. ASML 실적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는 이제 누가 급하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네. 볼 땐 트위터가 더 트위터가 급합니다. 엄청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길 거고요. 네.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선다는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ASML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실적에 따라서 아마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한 것뿐이지 ASML은 지금 현재 수주 괜찮고요.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 반도체 우려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이런 우려감들도 전 잦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전망치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출고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출고가 맞아요.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와 연관돼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약간의 영향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ASML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ASML의 실적보다는 TSMC의 실적에 저희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TSMC가 또 20% 가격 인상을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고 3분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아마 트렌드 포스의 전망치가 또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반기 우려감은 말 그대로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걱정은 좋아지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좋게 네. 봐도 되는데 ASML 이 반도체 네. 쪽 말고 테슬라가 오늘 당장 새벽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다 우려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까 ASML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저도 그 똑같이 이제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좋게 ASML은 보셨어요. 노광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유일하게 고급박 급잖아요. 네덜란드 맥주 때는 가서 빌고 있어요. 삼성에서도 그러니까요. 달라고 네. 주는데 네. 작년에 안 줘가지고 TSMC를 많이 줬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격차가 좀 벌이던데 이번에 준다 그런데 가봐야죠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ASML의 실적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과연 TSML에서 노광공정을 갖다 이번에 하이 레벨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옛날 2천억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대를 가져오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나노 공정에서 이제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ASML의 그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겠고요. 네. 테슬라 부분이 이제 요번에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막고 이러니까 이런 자동차 나가는 게 이번에 한 20만 대 이상보다 줄었죠. 줄었다는 있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쪽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기차 쪽인데 네, 네. 뭐 반도체 주문량, 차량용 반도체 부분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서서히 좀 해결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신차 제가 아는 지인도 1년 넘었는데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전 테슬라 세계적으로 네. 예. 한 전기차 쪽 한 뭐 3천만 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경기와는 다르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테슬라 자체는 그 머스크의 기인에 그래서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이번에 적자 많이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보면 다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보듯이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되면 과연 그 2분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못 하고 있다. 네네. 근데 3분기에 이런 그 20만 대, 뭐 작년에 한 100만 대 약간 넘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 140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로 온기에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오르든 말든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업종은 또 주가에 반영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두 기업이 또 가야 우리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계속 유념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슈를 다하다 마무리하면서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